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싱턴 소리 종김 TV의 시사 프로 김종엽입니다. 특히 고국에 계시는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건 미국의 날씨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건 미국의 정치의 도시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불과 17마일 이내에 위치한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애난데를 비롯해서 버크 그리고 폴조치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에는 많은 한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소리에 의해서 이 지역에 매일같이 일기예보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그리고 낮 최고는 36도를 가리키면서 습도는 47%가 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군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아침 최저 41도, 낮 최고는 42도로서 날씨가 풀리면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요일 이후에는 갑자기 기온이 상승을 해서 초여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네, without you, without you.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말하자면은 어떤 연인과의 헤어졌어요. 엄청나게 두 연인이 사랑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 후에 그 절망감에서 뼈저린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 두 연인들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절망적인 심경을 닮은 절규의 노래입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모라이어 캐리가 지난 1994년도 리메이크해서 재취입을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마는 한 공연장에서 이 Without You를 한 곡을 부르자마자 온 거기에 모인 관객들이 하나가 돼서 이 모라이어 캐리가 절망적으로 절규하는 노래를 듣고서 공감하고 그 노래 해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Without You는 최초에는 영계 락 그룹 배드핑거의 피트햄 그리고 탐 에반스가 쓴 파워 발라드 풍의 노래입니다만은 지난 1970년에 처음 발표됐죠. 그러나 방금 노래 부른 금발의 소녀 모라이어 캐리가 지난 1994년도에 이것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대히트를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사랑은 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니다만은 첫사랑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그 사랑은 끝까지 100년까지 갈 정도로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만 거의 90%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Without You는 헤어져서 그 절망감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새로운 짝을 찾지 않는다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패티김이 있었죠.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만 Without You를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의 키워드입니다. 썸네일입니다. 이란에 대한 선별적인 공격에서 막대한 화력으로 이란 정부를 체인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격 그리고 이란은 이에 맞서서 중동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미군이 한 명이라도 희생당하는 것을 묵고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인 한 명 한 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훌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이죠. 기어코 사법 3법을 국민들의 분노 속에서도 또한 법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과시켰지요. 더불어민주당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대통령답지 않은 그 가변 언사가 또 여러 뒷과의 정과의 말을 놓고 있습니다.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단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참고 어떤 담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SNS를 즐겨 하는지. 중앙일보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20년 전인가요? 오랜 전에 그 3억 5천만 주고 샀습니다마는 현재 한 29억의 밸류가 있죠. 그래서 25억인가 29억에 내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가시도친 그 뼈 있는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독서를 퍼붓죠. 모에는 모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언사를 하면 안 되죠.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그 차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썸네일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은 거대 야당의 국민의힘.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을 통과시킨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무죄 취소를 하려고 하는 모임, 재판 소원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반토막도 안 되는 17%, 10%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의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런 가운데 모든 책임을 지고 보수의 계멸을 가져온 한동훈이 윤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 that's okay.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에요. 계엄을 선포해서 어설픈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온통 혼동의 흐름으로 빠져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책임.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정권을 무도한 운동권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 한동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거의 100%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 두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마는 이 한동훈이 아직도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이 친구가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힘이 그렇지 않아도 뭉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대구에 가서 말이죠. 2, 3일 동안 거기서 죽치고 있으면서 뭐 서부시장이라든가 설치면서 다시 분탕질을 하고 있어요. 제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비난하고 혼란을 일으킵니까? 참 이자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느 변호사가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로마의 브루투스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가 자신의 양아버지인 권력자를 칼로 난도질하면서 두 명의 브루투스가 자신의 양아버지를 배신하면서 살해합니다. 결국은 이 브루투스가 자신의 양아버지인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주군을 살해하고 결국은 브루투스가 살해한 그 주군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브루투스가 패해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양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죽인 것은 유감이지만은 나는 로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동훈이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브루투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가 무슨 브루투스라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났어야 할 한동훈이가 대구에 가서 설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상권 분립 파괴 공작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소신이 없는 대한민국의 판사들 입법의 권력 앞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는지 사망했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끽소리 못하고 현재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은 이미 사망했다. 국민들의 정서예요. 대한민국의 죄송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건국 80년이 됐습니다마는 돈 많은 자들이 죄를 짓고도 이 법 왜곡이라는 법 왜곡죄가 통과됨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될 자들이 이 4심 제도가 설립됨으로 해서 시간을 벌었어요. 3심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헌법소원,
재판소원이라는 것을 설립한 이 악법에 의해서 시간을 벌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존시켜요.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를 사서 이미 발견된, 대법원에서 판결된 그 죄를 다시 사심해서 뒤집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자들은 3심에서 판결을 받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4심까지 항소를 하지 못하죠. 변호사비가 되니까. 예? 결국은 헌법소원, 재판소원은 사신 제도라는 그런 것을 괴물을 낳게 했으며, 돈 많은 자들은 죄를 짓고도 3심과 4심까지 가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까지 질질 끌면서 가령 4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대로 죄로 판결이 돼서 감옥 간다 하더라도 그만 시간을 벌잖아요. 이런 악법을 만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정녕 더불어민주당.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건국 이래 80년 사이에 사법 3법의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162명. 역사가 그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모두 통과된 악법 3가지. 첫째, 왜곡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런 항의로 박영재 법제처장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전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80년 이래 이러한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켰던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의 우려 속에 민주당의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계에서나 국회에서나 일부를 제외한 아주 조용할 정도로 모두 시큰둥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로지 야당의 국민의 힘의 볼멘 소리만 들릴 뿐 어느 누구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헌법 소원, 재판 소원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취소시키려는 이런 모임, 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이런 무도한 짓을 행해도 대한민국 조용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해 불가합니다.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도 여기저기서 전에 같으면 항의하고 데모하고 야단 법석을 떨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대한민국 정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법 3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재판소원은 80년 동안 1심과 2심, 3심, 1심은 원심이죠. 2심은 고등법원이에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헌법 재판이라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사심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현재 대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시켰습니다. 이 사심제도는요,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미 피의자로 판결받은 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이미 발견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사심인 헌법소원에 항소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다시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심제도까지 가게 되면은 또 변호사가 필요하죠. 3심에서 판결된 것을 억울하다 해서 재판 소원인 사심제도로 다시 항소하면 한 달 동안의 기간이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 달 동안에 이미 감옥에 갔어야 될 사람이, 이런 피의자가 한 달을 기다려서 시간을 벌어요.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 사심에서 재판하는 기간이 또 이러저러 해서 3개월, 6개월 또 가요. 그럼 1년이 또 가요. 이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심 가는 동안에 세월이 연장돼서 1년, 2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비는 얼마나 또 많이 들겠어요. 말하자면 돈이 많은 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된 걸 갖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서 사시까지 가는 거예요. 항소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자들은 사심인 항소하고 싶어도, 사심제도로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면은 빈 3심, 부 4심, 빈곤자 3심에서 끝나죠. 돈이 많은 자, 부자들은 4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역시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들은 살 수가 있잖아. 사심 제도는 부자들을 위한 악법이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연을 끊어라. 전륜 문제로 격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좀처럼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선 이상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이미 떠나간 민심을 되찾으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뾰족한 미원을 찾지 못한 채 방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오는 6.3 지방선거에 응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 선언한 이후에 마침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7%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면은 대구의 경북에서 대구 경북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표밭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법 3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등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파괴시키면서 법을 만들고 없애고 끌어당기고 완전히 막가판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각질이 뭡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란 공습 과정에서 미군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인 군사작전 명령으로 37년 전 철권 통치를 시도했던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3명이나 부상하고 사망하고 보복과 재보복이 예고되면서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작전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한 연설 영상에서 미군 3명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반드시 복수할 것이며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목표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이란이 쿠웨이트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미군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최소 9명, 중동 내 다른 지역에서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쟁 발발 첫 이틀 동안에 발생한 미국 측의 아무런 피해 규모는 이란의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밖에 이란에 대한 소식은 2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네, 2026년 3월 26일, 3월 2일, 3월 2일, 3월달 돌아서 첫 번째 만난 월요일입니다만은 와신도 소리 TV 오늘 순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